이번 강의에서는 암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접근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접근 제어는 인증과 권한 허용, authentication과 authorization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고, 자, 인증에 있어서 먼저 어떤 정보를 인증 식별 정보로 사용하느냐, 세 가지 정보를 보통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something you know, 그 다음에 something you have, something you are. 여기서 암호는 바로 something you know죠.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 요거를 인증 식별 정보로 사용을 하는 거죠. 사실 인증 식별 정보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암호죠. 그러니까 something you know를 우리가 something you have나 something you are보다 더 선호를 하죠. 그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관리자 입장에서,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something you have나 something you are보다 something you know, 그러니까 암호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죠. 예, 쉽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이라든지 갱신, 우리가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서 갱신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암호 경우에는 쉽게 되죠.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암호를 인증 정보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다른 인증 정보하고 비교를 할 때 암호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암호를 만드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암호를 관리하는데 편리하고, 암호를 생성하고, 갱신한다고 해도 아무런 돈이 들어가는 거 없이 생성 갱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죠. 암호가 가장 널리 사용되긴 하지만 또 암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가 보안에 있어서 다른 인증 정보보다 취약하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문제점, 단점이 있는데, 제일 먼저 지적하게 되는 게, 이게 something you know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나만 알고 있어야 되죠.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잘 잊어먹죠. 더군다나 우리가 암호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암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암호를 잊어버리면은 내 인증 정보를 잊어먹은 거니까, 그러면은 인증을 받을 수가 없죠. 큰일이죠. 근데 그 큰일이 자주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입장에서 또 불편해요. 이게 불편한이라고 적었는데, 불편. 왜냐하면은 인증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매번 암호를 입력해야 되죠.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지만, 또 그에 또 관리가 불편하죠. 이 암호를 오랫동안 동일한 암호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갱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갱신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죠. 새 암호를 또 만들어서 그걸 기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비단 암호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건 나중에 또 따로 다뤄볼 문제인데, 암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리 도메인에 등록되어 있는 거니까, 이 도메인이 달라지게 되면은 동일한 암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암호를 만들어서 거기에 등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학교에 내가 암호가 있는데, 그거를 은행에 접속할 때 그 암호를 사용하게 되지는 않죠. 은행에 접속할 때는 그 은행에 또 다른 암호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꼭 암호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생체인식 같은 거하고 생각을 하면은, 생체인식은 학교에 인증을 받을 때나 은행에 인증을 받을 때나 동일한 정보를 사용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암호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암호가 얼마나 안전하냐 하는 거는 암호를 크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걸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지금 요 밑에서 암호를 크랙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부터 쭉 나열했는데, 제일 쉬운 거는 사용자가 가르쳐주면은 제일 쉽게 암호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근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기 암호를 아무 이유 없이 알려주지는 않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소셜 엔지니어링의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암호 파일을 뒤져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쉽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건 시스템에 잘 보관되어 있는 암호 파일을 뒤져가지고 디스크에 있는 암호 파일을 뒤져가지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들의 암호를 알아내는 건데 이건 사실 뭐 그렇게 쉬운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암호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용자가 자기의 특성, 자기의 뭐 생년월일이나 이름 이런 걸 가지고 암호를 만들었다면은 그런 사용자의 특성 정보를 유추해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사용자가 그런 식으로 암호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쉽게 암호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흔히 사용하는 암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호를 만들 때 즐겨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암호 딕셔너리예요. 그러면은 운이 좋으면은 이 암호 딕셔너리를 뒤져보면은 쭉 트라이를 해보면은 알아내고자 하는 사용자의 암호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사람의 암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브루트 폴스 어택을 하는 수밖에 없죠. 모든 경우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암호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트라이를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암호가 얼마나 안전하냐 하는 것은 결국 암호 길이에 달려 있는데 암호 길이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되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브루트 폴스 어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트라이를 해야 되는 수가 많으니까 안전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암호 길이가 64비트라면은 한 비트가 두 개의 값을 가지니까 64개 쪽이 있으니까 이에 64가지 암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브루트 폴스 모든 경우에 다 해본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에 64까지 하는데 평균으로 치면은 2로 나누면은 결국 평균 2에 63가지의 가능한 암호를 트라이를 하게 되면은 암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8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암호면은 얼마나 많은 트라이를 해야 될까? 자, 문자 경우에 모든 문자를 우리가 다 사용한다 그러면은 숫자가 10개가 있고 영어 알파벳에 대문자, 소문자 26개에서 52개 그 다음에 특수문자가 32개 요 스페이스바는 제외하면은 스페이스바는 만드는데 사용해가 그렇죠. 그걸 제외하게 되면 32개 그러면은 총 94가지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8개 문자로 암호를 만들면은 94개, 총 94의 8승가지의 암호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략 이 진수로 환산을 하면은 2의 56승 정도가 돼요. 그럼 2의 56승은 사실 브루트 폴스로 안전한 경우의 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경우에 여러분 안전도를 따질 때 대칭 키의 길이를 생각하면 돼요. 대칭 키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쓰는 AES의 경우에 최소 128비트의 키의 길이를 갖죠. 그 얘기는 2의 128승의 경우의 수를 키값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브루트 폴스 공격으로 안전한 기준으로 삼는 게 대충 일단 2의 80승 정도예요. 2의 80승.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의 80승보다 작으면은 브루트 폴스 공격으로 쉽게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쉽게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의 80승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대충 우리가 암호의 길이를 12개 문자 최소한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한다면은 16개 문자 이 정도를 쓰게 되면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격자가 랜덤하게 브루트 폴스 공격으로 찾는다 그럴 경우에 16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암호면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최소한 12개의 문자로 된 이 암호를 사용해야지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암호를 만들 때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암호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이 암호를 만들 때 랜덤하게 만들질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든지 단어라든지 그런 걸 써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뭐 아주 이제 미련하게 만드는 암호는 뭐 이제 이런 식의 뭐 1, 2, 3, 4 혹은 생년월일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 이름, 자기 이름이나 가족의 이름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암호를 만들기 때문에 이 암호가 쉽게 깨질 여지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공격자가 이 브루트 포스 어택을 하지 않더라도 훨씬 적은 수의 시도로서 암호를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안상 취약한 게 아니다. 일단 최소 12개의 문자와 많게는 16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암호는 만약에 랜덤하게만 만든다면 브루트 포스 공격으로도 깰 수가 없는 현재 컴퓨팅 파워로서 안전한 암호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암호를 랜덤하게 만들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암호를 랜덤하게 만드는 게 좋은데 우리가 간혹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경우에 그 사이트가 권고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구글 같은 데서 권고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권고 암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상당히 랜덤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문자열로 이걸 암호로 사용하겠느냐 뭐 이런 권고 암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걸 시스템에 기억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시스템에 그러니까 내 로긴으로 나를 식별하게 되면은 이 인증 정보로서 이 암호를 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테니까 이걸 사용하겠느냐 뭐 이런 권고를 받는 경우가 나오는데 저는 사용을 안 해요. 권고를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 이유는 일단은 뭐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랜덤하게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권고를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러면은 내가 암호를 만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으냐?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문장 암호를 만드는 거예요. 문장 암호. 암호를 만드는데 이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문장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문장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문장이지만 암호를 해독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랜덤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my 요거는 my 여기를 대문자로 쓸까요? friend is nice. 아주 나이스하다고 앞뒤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 나이스하다고 100배 의미에서 뭐 이런 것도 넣어주고 그러면은 소문자 대문자에다가 특수문자에 숫자 들어가고 해가지고 나는 이 비교적 기억하기가 쉽죠. 기본은 my friend is nice인데 중간에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거니까 내가 기억하기가 용이하죠. 하지만 이 암호를 깨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암호는 랜덤한 암호가 되니까 유추할 수가 없어요. 유추가 거의 뭐 불가능한 거죠. 그럼 결국 브루트 포스로 모든 경우를 다 트라이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랜덤한 암호를 만들고 싶을 때 이 문장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랜덤한 암호를 거의 랜덤한 암호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 경우에는 결국 이 암호가 알파벳으로 구성되니까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우리 한글을 문장으로 쳐서 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키보드에 있는 알파벳으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암호를 만들게 되면은 거의 랜덤한 암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를 만들 때는 문장 암호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만한 권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외우기는 쉽거나 연상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된 암호,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너무 짧은 문장은 그렇고 길이가 길게 하고 중간중간에 더군다나 특수문자하고 숫자를 집어넣으면 거의 랜덤한 암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인증 암호를 사용한 시스템의 취약점은 뭐냐면은 이 시스템에는 한 사람의 사용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가 있죠. 다수의 사용자가 결국 인증 정보를 가지고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증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다수의 사용자의 암호를
크랙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암호를 찾으면 되느냐면은 제일 어리석은 사용자의 암호를 찾아서 크랙을 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다수의 사용자가 있으면은 제일 어리숙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암호도 상당히 어리숙한 아주 단순한 암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가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용자의 암호를 찾으면은 그러면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용자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시스템이 아주 튼튼한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이 줄이 굉장히 강한 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줄의 강도는 뭘로 결정이 되느냐면은 제일 약한 부분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다른 데가 암만 강하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게 되면은 결국 이 줄의 강도는 이게 아니라 다 이런 아주 튼튼한 쇠로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취약한 부분 요것이 이 줄의 강도가 되는 거죠. 보안의 강도가. 그래서 시스템에서 문제는 결국 다수의 사용자 중에서 아주 약한 고리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 시스템의 보안 수준이 되는 거죠. 그 전체 시스템의 보안 수준은 그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이 시스템의 보안 수준이에요. 그래서 암만 튼튼하게 벽을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군데가 허술하게 돼 있으면 그쪽으로 적이 침투를 하는 거죠. 브루트 폴스 공격을 할 경우에 이걸 방어하는 방법으로 이 브루트 폴스는 계속해서 값을 바꿔가면서 트라이를 하게 되니까 현재 시스템에서 많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보는 것처럼 일정 시간 동안에 n번 연속해서 잘못된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트라이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재입력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영원히 못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고 일정한 시간 동안 재입력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브루트 폴스는 계속해서 그 수많은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몇 번 하고 몇 분 동안은 못하고 또 조금 트라이를 4번, 5번 했다가 또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브루트 폴스 공격이 안 되죠. 그럼 뭐 그거 다 하려면은 뭐 몇백 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루트 폴스 공격을 막는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연속해서 잘못된 암호가 입력되는 경우에는 요거를 뭘로 판단하느냐 하면은 사용자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 브루트 폴스 공격으로 판단을 하고 얼마 동안을 재입력을 못하도록 하는 거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그 암호를 못 쓰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이건 너무 심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경우는 사용자도 또 가끔씩 저지르는 실수거든요. 그러면은 요 n과 t의 값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건데 n을 너무 작게 잡으면은 사용자가 실수한 경우에 피해를 당하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뭐 딴 암호를 쳤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타이핑 미스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더 이상 입력을 못하게 만드니까 이 사용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이 시간 같은 걸 너무 길게 주게 되면은 또 도수 공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암호로 5분 동안에 입력을 못하게 하니까 사용자가 입력을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을 길게 하면은 사용자가 전혀 그 시스템에 접속을 못하도록 만드는 도수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n하고 요 t를 적절하게 줘야지만 원래 의도에 맞는 브루트 폴스 공격을 방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암호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디스크에 보관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암호를 치면은 암호 파일에 유저하고 패스워드 써가지고 쭉 비교를 해서 맞는지 그 해당되는 유저의 패스워드가 맞는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맞으면은 인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스템 인증 서버는 요 암호 파일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암호 파일을 그냥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은 요거는 잘못된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왜냐면은 이 암호 파일이 이게 해킹돼 버리면은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의 암호가 노출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암호 파일이 해킹을 당하더라도
사용자들의 암호는 노출되지 않도록 만드느냐. 한 가지 방법은 암호들을 암호화시켜서 우리 대칭키를 가지고 암호화시켜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암호화키를 모르면은 이 파일을 해킹해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공격자가 암호값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 해시를 쓰는 거예요. 해시를 쓰게 되는데 쓰면은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암호 파일에 보관하는 값을 유저인데 요 유저의 패스워드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패스워드 값을 해시해서 보관을 하는 거죠. 패스워드의 해시 값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저가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인증 서버는 이 패스워드의 해시 값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요 지금 암호 파일에 있는 값하고 맞는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인증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설사 이 암호 파일이 해킹을 당하더라도 공격자는 이 해시 값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시 함수를 암호 해시 함수를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암호 해시 함수는 원방향이에요. 패스워드에서부터 이렇게 해시된 값은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죠. 단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암호 파일을 해킹당하더라도 공격자는 암호 값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를 보관할 때 해시 값으로 보관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